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04%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1.32%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대형주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중형주를 팔았습니다만은 중소형주도 오늘은 수급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또 업종별로 보면 운수장비, 서비스업, 기계 이쪽으로 세력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장 이제 첫 번째 거래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긴장했죠. 트럼프가 되면은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수출해서 돈을 좀 벌고 있고 또 미국은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저거 여러 가지 좀 많이 삥 뜯어갔습니다. 그럼 이번에 당선이 되고 나면은 역시 우리가 또 미국 이미 지금 우리하고 제 수출로 치면 1등입니다. 그 다음이 2등이고 그새 약간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미국에서 우리가 돈 버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할 것이다. 또 미국 우선주의, 관세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좋지 않을 걸로 했는데 수급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런데 참 이 돈 굴리는 사람들은 정말로 빠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이제 당선인이 되고 자 결정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트럼프에 좀 대응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분석하는 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보도자료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돈 흐름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보는 이게 가장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특별히 조금 오늘 부각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업인데 당연히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축하 전화를 해야 되겠죠.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조선업 도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가 조선업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하니까 우리 난리 났었습니다.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늘 이 조선업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좀 잠잠합니다만은 이미 조선업도 좀 예전에 비해서 이 주가가 예전에 많이 하락했다 좀 올라가 있고요. 또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 이런 기사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예전에 이래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슈퍼사이클이 있다. 근데 이거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조선업은 조금 특이한 게 오를 때는 정말로 지루하게 끝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또 지루하게 오랜 시간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 변동이 되냐면 한 고점 대비 한 90% 정도까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 수준으로 주가가 흘러내렸다가 또 오를 때는 또 이 끝도 없이 오릅니다. 계속 지루하게 몇 년간 계속 오래 오릅니다. 그러다가 정점을 찍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린 게 KBS나 SBS나 뉴스 앞에 메인 뉴스 앞에 광고로 조선업이 딱 놓으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게임이 끝났구나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여튼 이렇게 조선업이 슈퍼사이클 이렇게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바닥은 찍고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잠시 좀 주춤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제 가던 부시가 다시 살아나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꼭 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조선업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 다 무시하고 그냥 메인 뉴스에 조선업 광고가 나올 때까지 들고 간다 생각하면은 멀리 보면은 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루하고 멀리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트럼프가 왜 우리 조선업 도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좀 올해입니다. 올해 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경제 안보 관련해 가지고 한 여름에 이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조선업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조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미국에서 괜찮았다. 정부 지원을 갖다가
이런저런 해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뭐 조선 해운 산업을 뭐 보호 지원했다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미국은 이렇게 20년대부터 갔는데 한 70년대 정도 됐을 때는 정말로 이제 세계 최고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 이제 정점을 찍은 거예요. 이때 정점을 찍고 1970년대 오일 쇼크도 있고 세계 이제 전반에 이제 후퇴가 되니 정부에서 돈이 없잖아요. 돈을 갖다가 좀 이제 가려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조선 산업에 대해서 좀 지원을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쇠퇴를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1981년도 레이건 대통령 취임할 때 69척이었답니다. 대형 상선 주문량이. 근데 89년대 빵입니다. 빵. 이제 게임이 끝난 게 10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쫙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한국, 일본, 그 미국이 잘 안 되니까 그 물량을 우리 이제 한국, 일본 들고 오고 또 최근에는 이제 중국도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선업이 있어야 배도 만들고 특히 안보 위협 때문에 중국은 지금 조선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함정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렇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살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임박하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방국 돼 있는 데가 한국하고 일본이기 때문에 특히 일본보다는 지금 우리나라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당연히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 쪽은 슈퍼 사이클도 걸려 있는 데다가 이런 이슈까지 나오니까 오늘 급등한 겁니다. 뭐 오늘 급등했다가 단타라도 가서 뭐 테마를 이용해서 먹고 나가도 되겠지만은 조선업은 정말로 멀리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 트럼프 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다 망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된다고 해서 다 망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우리가 집권할 때도 우리 시장 많이 올랐습니다. 또 수출 좀 막히고 하면은 우리는 내수 쪽으로 좀 살려야 되겠죠. 또 그리고 전쟁을 갖다가 뭐 어떤 식으로 중단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중단이 되면은 좀 뭔가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건설이라든지 전 수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워낙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건 없고 서로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뭐 트럼프 된다고 해서 산업이 다 망하는 게 아니라 좀 위축되는 것도 있고 가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 이렇게 돈 있죠 돈 흐르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것만 따라가면 되겠죠. 자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거 22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금융투자액을 뺐습니다. 이거 빼고 이제 검색을 한 건데 그 중에서 몇 종목만 좀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 네이버 여러분들 이거 저 네이버 기억나시죠? 제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이제 이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뭐자 업종 분석 보면 우리가 요겁니다. 이제 상승 추세 평 보면 요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력들이 돈을 투입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저 종목들이. 그런데 이제 투입한다고 해서 막 돈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 종목의 주가라든지 뭐 주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뭐 과거에 어느 정도 돈을 투입했을 때 뭐 좀 어느 정도 올랐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냥 외국인들이 돈을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넣어줘야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체크가 필요하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체크가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네이버가 그동안 없다가 지금 진하게 이렇게 표시가 됐다 아닙니까? 이게 이제 체크가 된 거예요. 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네이버는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봐도 된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 종목 이제 앞으로 좀 사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분석을 해서 딱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다가 이런 표시가 딱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좋은 게 옛날 같으면은 뭐 수급을 갖다가 전부 다 꺼내가지고 예전에 어느 정도 투입했을 때 분산 비율이 어떻고 뭐 지금 지배구조가 어떻니 그때 뭐 재료가 어떻니 이런 거 분석을 해서 막 뽑아 봤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뭐 이 하나의 어떤 절차가 있다 그러면 그 반복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꺼내놓고도 이거 하나하나 다 들여다 봐야 되는데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게 자동으로 쫙 되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어쨌든 이 네이버가 요겁니다. 요거 이제
좀 됐다 이거예요. 이제 세력들이 들어왔고, 요건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거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두고 난 다음에 이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총솔 시점만 잘 보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네이버는 관심권으로 이제 넣어도 된다. 자, SK 하이닉스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파란색이 많으니까 아닌 거예요. 한눈에 딱 보면 대박 알아야 됩니다. S&T 에너지도 아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파란색이 많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더 좋은 비즈오는 그럼 어떻게 되나? 이거는 보유다, 보유. 왜 보유이냐? 빨간색 많고, 심지어 다이아몬드도 한번 찍어 먹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다이아몬드 찍을 때까지 이제 들고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이제 빨리 좀 팔아먹으려 그러면 이런 거 파란색 놓을 때마다 끊어 먹고 가면 되겠죠. 이거는 보유입니다, 보유. 그럼 지금 내가 매수해야 되겠느냐? 지금은 좀 매수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 관점으로 가는 거고요. 대충 이렇구나 하는 거죠. 세아 베스텔 지주는 오늘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것도 조금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요땐 더하기 빼기 좀 해봐야 되겠죠. 이건 끝, 요거 세 개는 이거 세 개로 끝, 하나 끝, 이제 맞춰 가야 됩니다. 두 개 끝. 그러고 이거 한 개 이거 먹을까? 끝. 그럼 총 빨간색이 네 개가 남죠. 근데 요거 먹으니까 이제 세 개가 남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파란색 세 번 할 때까지는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는 못해도 이미 들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매수 지점은 중간에 별로 좀 없었죠.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참 매수 총수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냥 들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한번 들고 가볼까? 한 파란색 세 번 나올 때까지는 들고 가보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국가스공사도 뭡니까? 이것도 보유 아닙니까? 보유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내가 들고 있어 봐야 되겠노? 라고 했을 때, 그럼 더하기 빼기 하면 되죠. 한 개 게임이 끝난 거고요. 세 개, 요거 걸러 먹자. 세 개 걸러 먹었고. 네 개 다섯 개 남네요. 파란색이. 그래서 이제 파란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넣을 때까지 들고 있으면 된다. 그냥 대충 우리가 이제 종목을 들고 있다 보면은 뭔가 차익 실현을 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다 그러면 또 사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기준을 여러 가지 어떤 종합을 해서 이렇게 그냥 점찍어 나는 거예요. 그냥 점찍어 나는 거고, 근데 시장이 좀 나쁠 때는 이렇게 초반에 분할 매도로 좀 물량을 많이 실을 수도 있고, 좋으면은 좀 무시했다가 나중 뒤쪽으로 갈 때 매도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겠을 건데, 지금 어쨌든 간에 테마가 이제 앞으로 자주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지금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튼 한국가스공사는 그냥 들고 가는 거다. 자, 업종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이 조선주 이쪽은 좀 올랐고요. 이런 종목은 현재 지금 돈이 좀 들어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무시. 예, 이쪽은 지금 무시입니다. 볼 거 없어요. 왜 볼 게 없냐면 나쁜 게 아니고요. 나쁜 게 아니고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트럼프가 됐니? 카드라 통신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망하는 게 카드라 통신 듣고 다 망하는 거예요. 니만 가르쳐 줄게. 이거 진짜 좋다 카더라 하고 주식을 사면은 이제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소문 듣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식 투자는 돈입니다, 돈. 돈 벌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돈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 지금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 흘러내리는 주가를 갖다가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전에 했던 거, 지금 돈 들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주가 상황 봤을 때 지금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거는 돈을 더 투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제 돈이 됐다. 돈이 들어왔다 이 말. 이 종목들은 돈이 들어온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일로 갔다 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을 쭉 봤을 때 이런 거죠. 이런 거. 네이버. 자, 요거는 이제 오늘부터 관심 가져도 됩니다. 대충 그런 거예요. 몇 개 더 있나 봐보자. 넥스틸, 세아베스틸 지주 있는데. 넥스틸은 뭐죠? 이거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건 없다. 이거는 지금 들어가도 안 되겠네요. 하여튼 지금 네이버 안 올라왔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이 필터 요거만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네이버 같은 거 그런 거 탁 찍히면은 그때부터 관심을 딱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하듯이 우리가 총을 여기서 쏜단 말이에요. 총을 한 요점 대고 있다 보면 되겠네.
막 이렇게 달려오고자 지금 오는 놈들 이 종목들이 달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다가 네이버처럼 여기 딱 걸리면 착 이제 그거만 쳐다보는 거예요. 조준을 하는 조준을 해서 나머지는 다 그냥 새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네이버는 수사 볼만 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땅땅 소모되지 총구를 이래저래 막 돌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해진 지점에서 잘 사기만 사면은 일단은 수익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총 쏠 필요가 없는 종목들이고 총을 쏠 만한 종목들이 이리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장 싼 거더라니까. 나중에는 어떤 움직임이 바뀌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우리 시장이 오르죠. 이게 반대입니다. 요만큼이 여기가 있고 이만큼이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살만한 게 별로 없고요. 팔아야 될 것만 많이 사이에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만든 게 이거 화면 하나만 보면은 그냥 그 전체 시장을 갖다가 다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저도 좀 제가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하려고 한눈에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대충 돌아가는구나, 오늘 이거 좀 되는구나, 이거는 좀 팔아야 되겠네, 요 지금 이런 것들은 관심 좀 이따가 좀 가져야 되는 거고, 여기 보면 파란색 올라오거나 대충 한눈에 다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지금 코스닥도 뭐 살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심권은 이제 과직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이거,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가 좀 더 내려가 줘야 되겠죠? 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뭐 액션을 취해서 지금 당장 취할 여건은 아닙니다만은 자꾸 이제 진짜 관세 장벽을 쌓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렇게 좀 맞게 되면 내수 쪽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요새 우리나라 정치권이 시끄럽다니까. 정치권이 시끄러우면 감독 기능이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져. 그때 돈 가진 놈들이 장난질을 쳐요. 그럼 작전해놓은 애들이 돈 들고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 코스피 쪽은 시가총액이 커서 잔돈 가지고 움직이기 어렵지만 이쪽은 잔돈 가지고 놀기가 참 쉽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급등락을 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동안 또 고금리가 되어서 뭐 재무 상태도 좋지 않은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놔두고 금리가 좀 더 내려가고 시장이 정치가 좀 더 혼란스러워서 개망난이들이 설칠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이래 되면 이제 사기꾼들이 이쪽으로 눈 돌려서 장난치기 시작하면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그래요. 아직도 이렇게 뭐 평범한 구간에 이것밖에 안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합해서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지금 여기 하락에 여기 다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들이 이제 열로 지나서 이제 이쪽으로 갈 건데 우리는 요점에서 총만 쏠 준비를 하면 되겠죠. 나중에 여기 뒤바뀌기 이전까지 계속 해서 총만 소모됩니다. 기회가 저는 현재 우리 시장이 굉장히 싸다고 봅니다. 그 싸다고 보는 이유를 오늘도 뭐 장중에 수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다른 건 없고요. 돈입니다. 돈. 앞으로 많은 일들이 뭐 뉴스에 따라서 또 트럼프가 예전에 봤듯이 쟤는 좀 그런 성질이 있어요. 테마주를 좀 찍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 하니까 조선주 오늘 날아가더라 했으니까 쟤는 좀 성질이 좀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 한마디 하면 그 다음날 뭐 바로 테마가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뭐 주식시장 또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